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2주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장군 멍군입니다. 복덕방을 하는 수기리기 할아버지와 한약방을 하는 창기린의 할아버지는 장기판을 가운데에다 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따당 땅! 장 받아요 장! 멍군이요 포장! 멍군이요 멍군! 따당 땅! 복덕방 할아버지와 한약방 할아버지의 장기 실력은 서로들 비슷비슷해서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장이야 군이야 멍군 장군 장군 멍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장군 멍군 소리로 콩나물 가게 할머니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소리 좀 가만 지르시오. 귀청이 떨어지려고 해서 어디 살겠소? 콩나물 가게 할머니가 톡톡 쏘아대도 아랑곳 없었습니다. 수기리는 복덕방 할아버지 곁에, 창기리는 한약방 할아버지 옆에 바싹 쪼그리고 앉아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기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두 할아버지들은 해만 뜨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장기를 두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차가 말한테 죽는단 말이야. 장기판을 들여다보던 수기리가 저희 할아버지 훈수를 두었습니다. 에잉,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복덕방 할아버지는 좋아서 입이 벌어집니다. 쯔쯔쯔, 코놈 참. 한약방 할아버지는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녀석, 두고 봐라. 나도 훈수할 테다. 어디 두고 보자. 창기리는 부하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졸로 이 차를 치셔요. 창기리는 복덕방 할아버지의 차를 얼른 집어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던져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수기리가 더 화가 나서 씩씩거렸습니다. 자식, 창기리를 바둑으로 혼쭐을 내줄 테다. 수기리는 바둑판을 놓고 창기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기라 이겨라, 장기라 이겨라. 이번에는 할아버지들이 힐끔힐끔 바둑판을 넘겨다 보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행, 요리 한 점 놓고 3개 먹는다. 나는 이쪽에다 1점 놓고 3개 먹지. 후후후후. 창기리와 수기리의 바둑 솜씨도 비슷비슷했습니다. 복덕방 할아버지, 한약방 할아버지, 손자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노시는군요. 하하하하. 길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재미있다는 듯이 부러운 눈으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군멍군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장기놀이라고 하는 거 조금 낯설기도 하고 또 들어본 적도 있고 책에서 본 적도 있고 실제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두시는 것도 본 적 있으시죠?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또 이웃집 아저씨 친척들이 모이면 항상 장기놀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장기 두는 방법을 사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장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장기는 장기판 정사각형의 장기판, 바둑판하고 좀 비슷해요. 장기판을 앞에다 두고 두 사람이 장기알을 번갈아 두면서 상대방의 왕, 저에게도 왕이 있죠. 왕을 포진시켜서 왕을 잡는, 그러니까 승는, 전쟁놀이와 비슷한 승부놀이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상대의 왕을 어떤 뭐 쟁취하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어떤 그런 승부놀이다 보니까 승부욕이 많이 발동이 되게 되고요. 그 장기 알 안에 이제 글자가 써 있어서 뭐 차, 포, 마, 상,
사졸이라고 해서 그 역할 또는 그 이름을 가지고 놓을 때마다 이 동화에 나온 것처럼 포요, 뭐 조리요, 이걸로 너를 잡는다, 이걸로 너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조례, 그 바둑알에 대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장군이요, 멍군이요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게 하나씩 장기알을 두면서 장군일 때는 상대 쪽에 있는 어떤 궁을 잡으려고 놓는 수, 그리고 그런 내가 너를 잡았다 랄 때 쓰는 어떤 명사이면서 동시에 감탄사로 쓰이기도 해요. 또 멍군은 상대편이 장군에서 장군을 받아가지고 이를 막을 때 쓰는 수 또는 그런 감탄사, 이럴 때 멍군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장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면 더 재미있을 텐데요. 저도 이 장기놀이를 해보지는 못하고 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놀이에 대한 개요만 알고 있는데요. 한번 이참에 장기놀이를 한번 배워서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에서 훈수하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훈수에 대해서 한번 단어를 살펴볼까요? 훈수라고 하는 것은 장기나 바둑과 같은 어떤 그런 게임, 경기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끼어들어서, 정작 선수는, 게임 선수는 따로 있는데 끼어들어서 저걸 잡아, 저걸 빨리 봐야지, 이걸 잡으면 쉬울 텐데, 이런 말을 살짝 흘려서 말하자면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은 약이 오르죠. 그래서 훈수하지 말아라, 훈수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훈수하다는 장기놀이에서 이제 또는 바둑놀이에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실제로 우리 내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일러주는, 이럴 때 훈수하라, 훈수하다 또는 훈수하지 마라는 단어를 관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 멍군이라고 하는 이 동화에 나오는 장기놀이의 문화를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할아버지의 놀이 문화는 장기, 그리고 손자들의 또 놀이문화, 게임 문화는 바둑.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서 또 서로를 응원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싸우는 건 아니지만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펜싱을 하거나 뭐 유도를 할 때 태권도를 할 때 이쪽으로 해야지 저쪽으로 해야지 하는 뭐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렇게 동네에서 할아버지들 또 손자들이 밖에서 또는 가게집에서 또는 집에서 장기놀이를 하고 바둑놀이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구 그 모습 자체가 또 재밌어서 이야기를 건네는 이런 좀 다정하고 오붓한 이런 장면들이 좀 요즘엔 낯설긴 한데 굉장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장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 전해졌는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실제로 장기는 아주 오래전에 인도의 승려들이 쉬고 좀 편하게 놀 때 만들어서 했던 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전래가 되었고, 또 중국 송나라 때 고려에 이렇게 전해져서 한국인들이 즐기는 한국식 어떤 게임의 형태로, 놀이의 형태로 점점 발전, 진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라든가 바둑 또는 이렇게 마주 앉아서 뭔가 이렇게 적을 포진해 나가면서 이겨나가는 어떤 이런 승부놀이가 비슷한 게 꽤 많아요. 특히 동양에 많은 있는데요.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본 마작도 있고요. 오히려 또 서양에는 없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체스도 비슷한 형태의 놀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놀이 문화를 통해서 함께 또 협심하고 또 의기투합하고 또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 놀이, 스포츠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피로감을 깨끗하게 잊고 놀이에 빠져들므로써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놀이의 문화가 또 있는지, 혼자 하는 게임보다는 이렇게 좀 같이 보고 들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요즘의 문화, 또는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나 잘 모르지만 주변에서 했던 놀이를 좀 찾아보고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